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포함해서 좀 여러 종목들을 같이 분석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7월 15일 CPI를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가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과열 벨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직전이 과열 벨트에 들어왔을 때 증시들은 모두 하락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이 과열 벨트에 진입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과열 벨트에 진입했으니까 무조건 바로 무너지냐라고 하시면은 아니에요. 당시에도 이거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도 최소 70거래일 이상, 이때도 최소 뭐 70거래일 이상, 80거래일 이상 횡보가 나오다가 아래로 무너졌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처럼 바로 무너지는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고점 대비해서 횡보가 진행되다가 밑으로 무너지는 그림 나올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횡보하다가 무너지는 그림들은 밑에서 21선들이 잘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21선을 지지받으면서 횡보하다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들과 동일하겠죠. 21선이 한참 밑에 있잖아요. 즉 지금도 21선이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최소 21선까지는 한번 땡기러 내려올 수 있는 하락 가능성 존재한다. 그래서 이 하락은 여기서 횡보가 진행된다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대략 고점 대비해서 10%, 12%대의 나스닥 조정이 열려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까지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상승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번 눌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제일 이뻐요. 차트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이 구간도 역시나 0.5 대략 10에서 12% 정도 하락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시기상으로는 언제 정도냐라고 하시면은, 자, 1시간 봉으로 조금 당겨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1시간 봉으로 4시간 봉 보자. 4시간 봉으로 당겨 보았을 때 아까 이 빨간색이 이게 과열 벨트예요. 이 과열 벨트 이 끝까지 오는 이 기간을 보자면은 대략 지금부터 조금 더 있는 구간. 그럼 대략 지금으로부터 대략 7월 15일에서 18일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기간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좀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 파란색 추세선이에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진행하고 있는 이 상승선이다. 근데 이 상승선을 이탈하는 구간 역시, 즉 이 상승선과 이 과열 벨트 상단을 만나는 구간 역시도 7월 한 15일에서 22일 사이 정도 있기 때문에, 자, 7월 15일 CPI 전후로 우리가 하나의 트리거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 우리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단기적인 상승 추세, 이 검은색 상승 추세 내에서도 지금 계속 한 번, 두 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치고 올라가는 이 구간 역시도 비싼 구간이죠. 즉, 현재 차트는 7월 한 중순 정도부터는 한번 강하게 무너질 수 있겠고, 여기서 무너질 때 있어서 주봉 차트 기준에서는 최대 대략 10%까지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4시간 봉 기준에서 448일선 밑으로 지지받는 선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현재 4시간 봉이나 2시간 봉까지는 아직 이 셀 신호가 나오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1시간 봉에서 셀 신호 나왔어요. 이 셀 신호는 무엇이냐면은, 자, 실제로 과거에 이 셀 신호가 나오고 나서 항상 조정이 나왔던 이 셀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랜만에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나왔던 셀 신호가 6월 21일이기 때문에 대략 7거래 이후로 오랜만에 나온 셀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최소 이만큼까지 밀어내겠죠. 이 점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증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어요. 차트를 크게 보지 않는 이유는 엔비디아나 나스닥이나 결국 차트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해당 구간 내에서,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구간들을 모두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위로 158불, 159불을 돌파하게 되면은 결국 위로 161불, 167불까지도 열려있는 구간들이긴 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 구간에서 돌파 진행할 때부터 계속 따라가면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사실 위험한 구간이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냐면은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여기 박스권 돌파하면서 상승이 진행됐던 이 패턴 ABC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C 패턴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이게 1, 2, 3, 4, 5로 올라갈 건지는 어디서 종결되냐에 따라 다른데, 자, 지금 당시 이 A 파동 12.5% 상승,
지금도 이 B에서 C로 올라가는 이 상승이 12.5% 정도 상승이 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고점 영역은 158불에서 160불 사이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즉, 이 패턴이 지금 A, B, C로 올라간다면 엔비디아는 지금이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구나. 우리가 이렇게만 인지하시면 될 거고요. 이게 3파, 4파, 5파가 되려면은 결국 더 올라가요. 이 C가 결국 이 하모니 패턴 기준으로 4.236까지 올라가고 4.236까지, 그리고 나서 지지받아도 2.618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 버리는 이런 패턴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 상승이 여기서 종결되는지 더 위에까지 올라가서 지지받는지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종목도 우리가 주봉 기준에서나 일봉 기준에서 무너질 때 와장창 하겠죠. 네, 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본 기준에서 5월 1일 바이 신호 이후로 아무런 신호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어떠한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은 실시간으로 멤버십 통해서는 다이렉트로 우리가 매도해야 될지 홀딩해야 될지 안내드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소 4시간 봉 이상에서 우리가 하나의 신호가 나오면은 좀 체크할 예정이에요. 빠르게 1시간 봉 때도 알려드릴 수 있지만 1시간 봉은 뭐 이렇게 셀 바이가 좀 실시간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따라가긴 쉽지 않고, 최소 4시간 봉 내에서는 나왔을 때 좀 안내를 드리겠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XXX입니다. 차트 진짜 지저분하죠. 제가 작도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가장 지저분한 구간이라. 얘도 지금 동일하게 결국 엔비디아랑 똑같이, 자, A, B, C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결국 하나의 상승이 13%, 지금도 또 동일하게 13%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거 250에서 255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 그럼 현재가 대비해서도 최소 몇 프로, 최소 5% 이상의 상승이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시간 봉으로 조금 더 당겨보자면은 제일 중요한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던 구간, 여기가 2.618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올려놔야, 그래야 5% 더 간다는 거예요. 즉 XXL 기준에서 15%대의 추가 상승이 열려있지만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곳이 이 구간이다. 이 구간, 이거 여기 검은색 밑에서 지지받고 있는 이 검은 선, 직전에 본인이 이렇게 지그재그 상승 나왔다가 돌파가 나왔던 이 추세선, 여기 이탈하면 되는 곳이 233불, 즉 뭐 현재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한 2%, 3% 밀리면 절대 안 되는 구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당연히 XXL 기준에서는 현재가 대비해서 최대한 15%, 즉 목표가는 대략 28.5불에서 29불대까지 잡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반대로 내가 이 종목을 손저가를 잡을 때에는 아까 대략 한 6에서 7 이 정도, 그래서 23.5불 정도 이탈하게 되면 매도 쳐야 되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좀 더 먼저 우리가 24.5불 이탈했을 때 사실 비중을 던지는 게 맞았어요. 24.5불 이탈했을 때 비중이 좀 던져졌어도 괜찮고, 왜냐면 이미 추세가 이런 식으로 꺾인다면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치고 올라가더라도 쌍고점 패턴 돌파하지 못하면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조심하시고, 혹시나 이 구간에서 비중 우리가 잠깐 축소했어도 결국 아깝지 않게 다시 25불대 위로 돌파하면서 25.8%까지 수익률 15% 한번 더 내면 되니까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지지받아야 되는 라인은 23.5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러면은 XXS도 나와요. 인버스 기준에서 지금, 자, 이 하락세기형 패턴 모두 만들어 놓고 다행히 밀리지 않는 이 모습 정말 다행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즉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최소 이거 이제 7.8불이나 7.5불 때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것을 숙제로 가져가면서 여기서 횡보가 나오면서 위에 추세를 돌파해서 올려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세를 그을 때 있어서 좀 치고 올라갈 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8불, 8.5불, 9불 모두 돌파매 진행하면서 수익률 10불 이상의 목표가를 좀 볼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자리 잡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자리 하나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 볼 때 해당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돌파매매 진행하셔도 되는 구간이고, 공격적인 매수 진행하셔서 지라인 이탈하면 매도하셔도 되는 구간이다 까지만 설명드리고 싶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고 있죠. 사실 오늘도 지금 별로 좋은 기사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 결국 위로 올려야 치고 올라가요. 테슬라 기준에서는
최소 330불을 위로 치고 올려줘야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고, 올린다고 해도 345불을 무조건 돌파해줘야 되는 숙제. 즉 여기서 치고 올리더라도 345불 돌파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C로 떨어지는 파동 카운팅 나올 수밖에 없고,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무조건 치고 지지받고 올려줘야 되는, 대신 이 패턴 좀 이상하게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밀어놓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간다? 패턴이 좀 이쁘진 않아서 사실 한 번 더 여기까지 밀어내는, 315불에서 300불대 초반까지 밀어내는 하락이 나을 것이라고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직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보았을 때, 그리고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의 추세 내에서 자 WXY 조정 종결 이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W자 패턴, W자 패턴에서의 A와 B와 C와 D는 크기가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 32%가 올라갔던 이 과거대로 지금 뒤에 32%가 올라간다면은 대략적으로 목표가 410불대까지 우리가 잡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목표가 410불은 테슬라가 상승하고 있는 이 파란색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당 구간 내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내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 305불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즉 이 305불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448일선 G라인이기도 해요.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 번 더 400불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너무 높은 구간이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반대로 밑으로 밀리더라도 즉 이 종목이 A, B하고 C로 빠지는 구간이 크게 나와서 이게 270불, 260불 다시 한 번 더 훼손하러 내려와도 동일하죠. 결국 동일하게 크게 본다면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가면서 목표가 똑같이 400불 위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 A, B, C로 떨어질 수 있는 파동이지만, 크게 보면은 이렇게 A, B, C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어딜 떨어져서 지지받고 올라가든 상관이 없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상관이 없는 구간이다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길 지지받고 올라도 400불, 반대로 크게 밀었다가 지지받아도 400불, 400불 보이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테슬라 없는 분들 모아가시면 되고, 테슬라 평단 위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위에 이탈할 때마다 비중수소 하시면서 차익 실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온Q. 아이온Q 지금 한번 좀 치고 나갈 때가 됐다. 이거 치고 나갈 때가 된 차트예요. 지금 구간 내에서 자 위아래 치고 나가줘야죠. 그래서 치고 나갈 구간이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추세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당연히 치고 올라가야 돼서 44불 돌파 나와줘야 되는 것이 아이온Q의 숙제다. 하지만 지금 이미 돌파를 못하고 있는 구간들이 너무 많아요. 즉 두 가지 패턴인데, 지금 힘은 모아놨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하나 방향성이 열 텐데, 위로 못 올리고 있는 이 직전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밑에 39.5불대로 훼손하게 된다면은 와장창 무너지면서 30불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하시면서 아이온Q 위로 목표가 44불, 48불 대응하지만 39.5불, 39불, 38.5불, 특히 밑에 지지받아야 되는 36.5불 훼손한다면은 정말 밑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다는 점 조심하면서 아이온Q 대응하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전날 이 구간에서 좀 무너졌죠. 팔란티어의 패턴이 좀 아쉬워요. 팔란티어가 자 직전에 이거 좀 치워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란티어 한 번 148불 도전 실패, 두 번 148불 도전 실패. 근데 이게 3억 추세 위에서 결국 위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 그림 내에서 결국 본인이 돌파했었어야 되는 이 142불대 결국 떨어질 때 A, B, C로 결국 떨어지는 이 패턴 나오면서 결국 131불까지 하락이 출현하고 말았어요. 이 131불 하락이 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해당 구간, 이 구간에서 나왔던 박스권 피보나치 그렸을 때 3.618 구간 131불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쏟아낸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장에는 반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올 건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때 제일 첫 번째 돌파해줘야 되는 것은 136불, 두 번째는 어디 138불. 즉 이 구간을 무조건 돌파해줘야 된다. 이 구간을 무조건 돌파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팔란티어. 위에 매물대가 좀 두꺼울 거예요. 직전에 여기 물려 계셨던 분들이 내 평당 가까이 오면은 그래도 빨리빨리 매도 쳐야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러면은 결국 반등이 나왔다가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밀리는데 다시 한 번 더 밀릴 때 결국 131불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 131불대를 이탈하면서 밑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검은색 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미 파란색 추세선 이탈했고 이미 본인이 직전에 상승이 나오고 있던 이 파란색 추세선 첫 번째 하나 이탈했고 두 번째 이 검은색 추세선까지 이탈하게 된다면은 밑으로 강하게 쏟아지면서 120불, 100불대 팔란티어를 보러 올 수도 있어요. 즉 해당 구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위험성으로 경고하면서 이 131불은 무조건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31불대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꼭 지지를 받아야 돼요. 여기 앞에 지지라인들이 두터운 구간이죠. 이 두터운 구간들 절대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131불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여기 지지라인을 지지받지 못하면은 밑으로 무너지는 이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게 무너지면은 우리가 100불 아래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무너지는 거는 좀 나중에 한번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스닥 보여드리면서 자, 나스닥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열 벨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과열 벨트 내에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횡보가 나오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이 횡보가 나올 때는 뭐가 있냐면은 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좀 쉬어가요. 왜냐면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대신에 어떤 종목들이 오르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까지 좀 가지 못했던 소형주들, 최근에 좀 빅베어홀딩스가 이제 좀 분위기 살리고 있고, 펠러다인도 그러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동일하게 팔란티어 정고점 같은 것처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온Q 따라서 시렉스Q나 리게티 컴퓨팅 등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고요. 밑에는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까지만 인지하시면서 증시가 횡보할지 하락할지만 좀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면은 자, 멤버십 가입 주시면은 위와 같이 모든 분석들을 저희 같이 진행드리고 있고요. 하루 1,000원, 월 3만원에 진행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로 가입 주시면은 초기 훈련 1만원 할인 진행드리고 있는 19,500원에 안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서 저희 주식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